감기, 몸살, 위염, 고혈압, 당뇨. 이 중 단 하나도 제게 없습니다. 저는 병원을 진료하러 가지, 치료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25년 동안 매일 같은 아침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식단이길래요? 정말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몸은 일정한 패턴과 리듬을 가장 좋아합니다. 불필요한 자극 없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작동할 때 몸은 스스로 안정되고 회복합니다. 반대로 매일 달라지는 식사, 불규칙한 시간, 무거운 기름진 음식, 공복에 자극적인 커피, 이런 환경에 몸이 노출되면 우리 몸은 매번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염증 수치가 오르고 혈당과 혈압이 요동치고 위장도 정신도 하루 종일 불편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25년 전부터 식단 하나로 끊어냈습니다. 내 몸이 필요 이상으로 놀라지 않게, 내 장기들이 쉴 틈 없이 일하지 않게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구성으로 똑같이 먹었습니다. 계란 하나, 사과 한 조각,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 그리고 누룽지물 한 그릇. 양은 작지만 구성은 균형 잡혀 있습니다. 단백질, 섬유질, 천연당분, 수분. 그 한 끼가 몸을 깨우고 하루를 정리하고 염증이 자라날 기회를 원천 차단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박사님, 같은 걸 25년이나 드신다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 덕분에 제 몸이 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아침 식사 후에 피곤하지 않고 속도 더부룩하지 않고 기분이 하루 내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예측 가능한 흐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내 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음식을 통해 매일 만들어 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의 식사가 달랐나요? 어제는 건너뛰고 오늘은 과식하고 또 다음 날은 인스턴트로 때우고, 이런 식의 반복이 몸 안에서 끊임없는 경고와 방어 반응을 유도하고 결국 피로, 두통, 염증, 소화불량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저는 일찌감치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몸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흥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용히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식단 소개가 아니라 몸의 경고 신호를 없애고 질병의 틈을 줄이는 진짜 루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 몸이 예측 가능한 식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만 실천해 보시면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25년 동안 매일 똑같은 아침을 먹으며 유지해온 식단, 도대체 뭐가 어떻게 그렇게 좋길래 몸이 안 망가졌냐고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또 실제 제 몸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먹는 구성은 삶은 계란 하나, 사과 한 조각,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 그리고 따뜻한 누룽지물입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단백질, 섬유질, 천연당, 그리고 부드러운 수분까지 하루를 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 콜린, 비타민 B군, 루테인, 뇌, 눈, 근육, 간까지 영양을 고루 공급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식재료죠. 특히 아침 공복에 계란을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위장에 자극도 적고 오전 내내 에너지 레벨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달고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과의 과당은 자연적으로 흡수 속도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에도 아주 좋죠. 채소는 당근, 브로콜리, 오이 등
집에 있는 걸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색과 질감의 다양성입니다. 채소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의 미세한 염증을 줄여줍니다. 요즘 만성 염증이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라고 하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당뇨. 그 시작이 바로 조용한 염증입니다. 그걸 매일 아침 한두 조각의 채소로 조용히 꺼주는 겁니다. 소리 없이, 약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은 누룽지물입니다. 누룽지는 정제된 흰 쌀밥이나 빵과는 다릅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속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공복에 바로 자극적인 음식을 넣는 게 아니라 누룽지로 위장에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한 끼는 혈당을 튀지 않게 하고 속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전 내내 기분을 안정시키고 집중력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식단이 매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음식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 먹고 내일은 저걸 먹고 그게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매일 다르게 들어오는 영양, 자극, 질감, 양. 그게 결국 위장과 대사의 불균형을 부릅니다. 저는 이 불균형을 25년 전부터 없앴습니다. 몸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이 시간엔 이 음식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작동하면 되는구나. 그 패턴이 쌓이면 장도, 위도, 간도, 췌장도 모두 불필요하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질병이 들어설 틈을 없애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식단은 양이 적지만 그렇다고 결코 허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은 날보다 속이 편하고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소화기관이 쉬는 시간이 생기고 전신의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이건 다이어트용 식단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몸을 위한 식단입니다. 약에 기대지 않고 기억력 유지하고 피로 덜 느끼고 밤에 숙면하게 해주는 그런 식단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내 몸이 먹은 건 나를 지키는 식사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허기만 채운 한 끼였습니까? 제가 이 식단을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반응은 딱 둘로 나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고 웃거나 그걸 진짜 따라 해보란 말씀이세요? 하고 의아해 하시거나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사람은 원래 복잡한 걸 신뢰하고 단순한 걸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25년을 꾸준히 실천했고 그걸 따라 하신 분들 중에도 정말 몸이 바뀐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한 분 김정순 씨라고 계세요. 82 여성분이셨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기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오셨던 분입니다. 아침은 늘 걸으셨고 대신 점심이나 저녁에 많이 드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 여사님, 아침을 계란 하나, 사과 조금, 채소, 누룽지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일주일 만에 연락 오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덜 피곤해요. 2달 뒤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그러셨어요. 몸이 덜 요동쳐요. 하루가 편안해요. 그 표현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한 분, 최명수 씨, 63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병은 없는데 늘 피곤하고 소화불량이 잦다고 하셨어요. 아침은 빵과 커피로 때우셨고 그나마도 불규칙했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식사 구성을 단순화하고 일정하게 해보세요. 자극 없이 반복적으로요. 3주가 지나고 나서 이분이 저를 찾아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딱 한 끼 고정했더니 기분이 덜 불안하고 머리가 맑아요. 그 말 제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식단이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몸의 생체 리듬이 정돈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아침 음식이 들어오는 시간, 종류, 양이 예측 가능할수록 장기들이 준비를 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적당히 분비하고 위는 산도를 맞추고 간은 대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바뀌면 몸이 과잉 반응하거나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식단은 그 패턴을 고정해 줍니다. 그래서 몸은 예측 가능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게 곧 염증 반응의 안정화, 위장 기능의 회복, 정신적 피로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자극 없는 구성이 몸을 진정 상태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계란, 사과, 채소, 누룽지는 자극이 거의 없는 식품입니다. 특히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심장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음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기름진 고기, 카페인, 인스턴트 혹은 지나치게 많은 양. 반면 이 식단은 몸에 오늘도 별일 없구나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피로물질도 덜 쌓이고 호르몬 균형도 조용히 유지됩니다. 셋째는 심리적 안정 효과입니다. 음식을 매일 다르게 고민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아침부터 뇌에 부담을 줍니다. 이 식단은 그 선택을 없애줍니다. 그저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 꺼내고 사과 반쪽 자르고 전날 데쳐놓은 채소 한 줌 꺼내고 따뜻한 누룽지물을 끓이면 끝. 이 단순한 루틴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질서 있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넷째는 몸의 면역 체계를 평소처럼 유지해 준다는 점입니다. 몸이 불필요하게 흥분하지 않으면 면역 반응도 차분히 작동합니다. 이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 만성 피로,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핵심입니다. 몸이 나빠지는 건 극적인 순간 하나 때문이 아니라 작은 무질서가 계속 누적될 때입니다. 아침 한 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그 무질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몸은 조용한 걸 기억합니다. 내일 아침 몸이 예측할 수 있는 한 끼를 드셔보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의 위장을 쉬게 하고 뇌를 맑게 만들고 심장을 부드럽게 시작시켜 줄 겁니다. 아침 식단 어떻게 실천하면 되느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단순한 건 오래가고 복잡한 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 하나, 사과 한 조각 또는 바나나 반 개, 채소는 오이나 당근, 데친 브로콜리 몇 점이면 충분하고 누룽지는 시중에서 파는 걸 뜨거운 물에 살짝 우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하루 한 끼만 반복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의해야 할 점들을 왜 그런지, 의학적으로 왜 조심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들 많습니다. 블랙커피든 믹스커피든 공복 상태에서는 모두 위에 자극이 강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미국 위장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벽의 보호층이 손상되고 위산과 직접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만성위염, 위산역류, 소화성 궤양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 속이 자주 쓰리신 분, 복부팽만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이 습관 하나만 고쳐도 증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찬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 차가운 우유, 얼음 넣은 아이스커피, 이런 음식들은 아침의 위장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 따르면 섭씨 10도 이하의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위장 연동 운동이 떨어지고
위액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늦어져 속 더부룩함, 트림, 식욕 저하, 만성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위장 근육의 회복 속도도 느려서 차가운 자극이 누적되면 식후 졸림이나 복부냉증, 체한 느낌이 잦아집니다. 되도록이면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식사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 없이 과일빵만 먹는 습관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침을 가볍게 먹어야 해요. 이런 분들이 식빵 한 조각, 바나나 하나, 혹은 시리얼에 우유만 드시고 출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HSPH 연구에서는 단백질이 없는 식사는 식후 2시간 내에 저혈당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무려 35%나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오전 내내 무기력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주며 오전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들쭉날쭉하게 바꾸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을 먹는 시간은 일정해야 합니다. 하루는 6시에 먹고 또 하루는 9시에 먹고 그 다음 날은 거르고 이런 식의 변동은 장기와 호르몬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KCL 연구팀은 식사 시간의 불규칙성이 체중 증가뿐 아니라 수면질 저하, 인슐린 저항성 증가, 면역력 저하까지 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해도 소화와 대사 효율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상 후 1시간 이내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드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듬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속이 불편하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채소의 형태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채소가 좋다는 말은 많지만 모두에게 생채소가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생당근, 브로콜리처럼 질긴 채소는 위산이 적거나 위 운동이 느린 분들에겐 복부팽만, 가스, 묽은 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데치거나 찐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영양 손실은 크지 않으면서도 위장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식사도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되거나 효과를 못 느낍니다. 식단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을 몸에 맞게 조율하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실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똑같은 걸 매일 먹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이 싫어하지 않으면 입도 곧 따라갑니다. 저는 25년 동안 같은 식단을 반복하며 건강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된 식사와 일정한 리듬이 몸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기들은 예측 가능한 루틴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느냐를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공동 연구에서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 사람들이 대사 안정성이 평균보다 37%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 대사, 지방 분해, 염증 반응 조절에 있어서 식사 구성보다 식사 리듬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죠. 규칙적인 식사는 췌장과 간, 장의 활동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에너지 반응이나 호르몬 과잉을 줄입니다. 결국 그게 바로 질병의 틈을 좁히는 힘입니다. 둘째, 반복적인 식단은 위장관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영양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예측성입니다. 매일 다르게 먹는 것은 장기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매번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소화효소 분비, 장내균 반응, 혈당 반응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대한소화기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장기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성분의 식사가 위산 분비의 과잉을 억제하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위장 질환 한 번 없이 살아온 제 경험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셋째, 혈당과 염증 반응이 안정됩니다. 반복적인 식단은 몸이 식사에 적응한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 말은 곧 식후 혈당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오르내린다는 뜻입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대규모 인슐린 감수성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반복한 집단은 당 대사에 관여하는 인슐린 민감성이 무려 24% 이상 높아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더불어 혈당이 안정되면 몸속의 염증 반응도 조절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최종 당산화물이라는 독소 물질을 만들고 이게 혈관, 신경, 장기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식단이 단순하고 일정하면 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넷째, 뇌 기능과 기분도 일정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구성으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 즉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면 리듬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까지 모두 이 생체 리듬에 좌우됩니다. 미국 신경정신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한 고령자 그룹은 인지력 저하 속도가 평균보다 38% 느리게 나타났고 우울감 지표 역시 현저히 낮게 유지됐습니다. 제가 아침 식단을 고정했을 때 하루가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루 종일 이어졌고 생산성도 기분도 덜 흔들렸습니다. 다섯째, 면역력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식단의 규칙성과 반복성은 면역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자극 없는 음식은 장내 면역세포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자가면역 질환의 초기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연구에선 아침 식사를 일정하게 유지한 고령자 그룹이 독감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률이 높았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음식이 면역을 깨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한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반복과 질서, 그 안에 담긴 과학입니다. 25년간 저는 내 몸에 놀라지 않을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몸도 저를 믿고 조용히 잘 따라와 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해왔습니다. 삶은 계란 하나, 사과 한 조각,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 그리고 따뜻한 누룽지물 한 그릇. 이 단순한 한 끼가 저를 78가지 큰 병 없이 이끌어줬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얼마나 꾸준히 반복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자극을 피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유지하면 장기와 면역계, 뇌까지 조용히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에게도 하나쯤 마음에 남은 부분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게 계란 하나일 수도 있고 공복에 커피를 피하자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사과부터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을 꼭 챙겨 보겠습니다. 이런 짧은 다짐이 몸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건강한 루틴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자기 몸을 돌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하나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